자, 이번 시간에는 VBA라는 거를 배워볼게요. 자, 엑셀에서 VBA라고 해서 Visual Basic for Application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탑재되어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줄여서 VBA라고 계속해서 부르게 될 텐데요. 이 VBA는 Visual Basic이라는 언어를 바탕으로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쉽고 편리하게 매크로를 작성하게 해준대요. 자, 이 매크로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반복 작업을 할 때 그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엑셀에서도 그런 작업들이 있을 때 쉽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짜서 좀 일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VBA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MS 오피스에서 만든 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액세스 이런 데서 다 사용 가능하게끔 개발해 놓은 언어예요. 자, 이거를 하면은 이런 사용자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반복 작업을 일괄 처리해주며 편리한 실행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전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엑셀을 좀 더 잘 다루라고 탑재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파이썬을 배우게 되겠지만 이 언어와 파이썬에도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엑셀을 좀 다루기 좋은 프로그래밍 맛보기 용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능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자, 엑셀 화면을 먼저 켜주시고요. 여기서 파일로 가서 옵션으로 들어갈게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옵션. 그리고 여기서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 가보겠습니다. 자,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보면 이 리본 메뉴에 올라갈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보던 것들 나오죠.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개발 도구라는 걸 활성화를 시켜줄 거예요. 자, 이게 보통은 언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선택해서 박스 안에다가 체크 모양을 넣어주면 선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저 위에 탭에 개발 도구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자, 여기 들어와 보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 해서 기능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제일 왼쪽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이 왼쪽 버튼 눌렀더니 창이 하나 뜨죠. 자, 여기 직접 실행 창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프로젝트, 속성 이런 창들이 있어요. 단축키로는 Alt랑 F11키를 누르면 이 창이 뜹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직접 실행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이제 간단한 대화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코드를 테스트하거나 실행 중인 코드를 수정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행창에서는 명령을 여러 가지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 뭐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값을 특정 변수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값을 계산하라고 얘한테 쉽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앞에 뭐 물음표를 넣고 엔터를 치는 방식 이런 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직접 실행창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혹시 이 직접 실행창이 없거나 저처럼 뭐 프로젝트 속성 이런 창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넣는 방식을 한번 알려줄게요. 자, 이 넣는 방식은요. 이게 VBA 위에서 보면은 보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중간쯤에 직접 실행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단축키도 있고요. 자, 이걸 눌러주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직접 실행창을 불러주고요. 이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랑 속성은 이 밑에 있는 프로젝트 탐색기 그리고 속성창 차례대로 눌러주면 뜹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는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작업을 할 때마다 어디다가 작업을 할 건지, 워크시트 1에서 작업할 건지, 2에서 작업할 건지, 아니면 전체에 적용시킬 건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탐색기 창이고요. 요 밑에 있는 요 속성 창은 이 가지고 있는 제가 작업하는 것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말 그대로 속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직접 실행창은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 실행창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코드를 입력하더라도 저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창을 또 불러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직접 실행창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접 실행창에서는요, 변수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변수명을 대문자 A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 10을 넣고 즉 엔터를 쳤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는 숫자 20을 넣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는 작업된 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A랑 B라는 변수에 이제 제가 이름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A라는 곳, B라는 곳을 만들어서 숫자 10 그리고 숫자 20을 각각 집어 넣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라는 곳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앞에 물음표를 붙이고 A라고 입력을 합니다. 엔터 치면요. 결과값이 10이라고 바로 나와요. 자, B도 물어볼게요. 자, 그럼 20이 나옵니다. 그럼 간단한 연산을 해볼까요? A랑 B를 더해 보겠다. 자,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은 30이라는 값이 10하고 20이 더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간단한 대화식의 명령어를 내려볼게요. 자, 앞에다가 물음표를 넣고 now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엔터를 치면요. 지금 2020년 4월 19일 시간.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여기 날짜가 찍히는데 여러분도 now라고 넣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를 켜서 작업하는 시간이 찍힐 거예요. 자, 그럼 좀 다른 형식으로 물어볼까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건데요. 제가 중간에 점을 찍었고요. 뒤에는 name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입력할 때 제가 점을 찍었더니 관련된 내용들이 명령어로 쭉 나오죠. 자, 이 내용을 잠시 뒤에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이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자, 이 어플리케이션은 엑셀 프로그램이죠. 이 엑셀에 관련된 제가 명령어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쭉 떠요. 자, 그러면 제가 점을 찍어서 name이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입니다. 이렇게 뜨고요. 또 물음표를 물어볼게요. 그럼 버전이 몇입니까? 자, 저는 16.0이라고 뜨네요. 여러분이 이제 엑셀을 몇 번째 버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번호가 다르게 뜰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대화 상자라는 걸 사용을 해볼게요. 자, 메시지 박스랑 인풋 박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 같은 경우는 대화 상자를 띄워서 오류나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명령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가 뭐를 누르냐에 따라서 그 대답의 양식을 숫자로 반환해서 컴퓨터에게 전달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풋 박스 같은 경우는요. 인풋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출을 해보세요. 지금 위에 있는 거 MSG는 메시지를 줄인 말이거든요. 인풋은 뭔가 넣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뭔가를 받아주는 상자 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그거를 한번 받아서 어디다 저장하고 그걸 가져다 쓰는 이런 작업을 거치기 위해서 인풋 박스라는 걸 사용을 해요. 두 가지가 이제 무슨 소리인지 좀 생소한 친구들이 많겠죠. 뭐 컴퓨터 데이터 이쪽 전공하지 않으면은 처음 들어본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박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한 번쯤은 마주쳤을 이런 문구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 뭐 갑자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종료를 시킬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메시지 받아본 적 있을 거예요. 혹은 종료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메시지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담고 전달을 하려는 요거 자체를 우리 메시지 박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엑셀에서도 이 VBA를 활용하면은 이런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서 띄워줄 수가 있어요. 이 메시지의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는 란도 있고요. 아이콘 들어가는 거, 그리고 버튼이라고 해서 이 단추 부분을 뭐 확인, 취소 뭐 이런 것들 메시지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당연히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단추 종류라고 해서 나와 있는 요 명령어들을 사용을 할 건데요. 요 명령어들 앞에 VB, 비주얼 베이직의 약자를 항상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OK only라고만 쓰면은 여기 있는 확인 단추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OK 캔슬이라고 넣으면은 확인하고 취소 모두를 다 사용을 하겠다. 뭐 avert retry 이거는 중단 제시도 무시 단추를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의 뜻을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yes, no, cancel은 예, 아니요, 취소 단추만 표기를 하겠다. 그래서 뭐를 사용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요 아이콘 종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아이 모양은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요 마지막에 있는 요 표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일반적으로는 정보에 관련된 아이콘, 그래서 VB라는 걸 앞에 붙여주고 information이라고 집어넣으면은 저 아이콘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뭐 critical, question, exclamation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아이콘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뭐를 사용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영어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요 OK, 캔슬 뭐 이런 것들 버튼을 누르면요. 이 확인이니까 컴퓨터에서 확인이다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환값이라고 해서 번호를 하나하나 매겨요. 그래서 요 번호를 사용해서 OK면은 뭐 1번, 뭐 캔슬은 2번, 어볼트면 3번. 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반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직접 실행창에서 메시지 박스를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이게 대문자, 소문자 사실 상관이 없어서 이제 명령어 넣을 때는 이제 가끔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지금 메시지 박스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 뭐 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다운표를 쳐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문구 방금 제가 넣었던 걸로 문구가 들어갔죠. 자, 일반적으로 아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확인만 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고 제목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시 눌러서 돌아오면은 다른 것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옵션을 좀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넣고 제가 VB OK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아이콘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거 넣을 때 보이죠? 이제 확인은 들어가는 문구예요. 그리고 나서 컴마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OK만 들어가는 이제 확인이라는 옵션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아이콘을 띄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면요.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인포메이션 문구 떴죠. 자,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를 또 해볼게요. 메시지 박스 확인하고 뭐 취소 그럴 거고요. VB OK 캔슬 자 이렇게 넣을 거고 VB 크리티컬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하면은 이거는 또 X자가 뜨면서 확인 취소 문구들이 뜨죠. 자 메시지 박스 몇 개 더 띄워볼까요? 예 아니요 VB yes no 그 다음에 VB question 자 이렇게 하면은 예 아니요 자 이런 식으로 뜨죠. 메시지 박스 경고 마지막으로 exclamation해서 하나만 더 띄워보겠습니다. 자 확인 자, 누르면 원래 창으로 들어와요. 자 이제 메시지 박스 연습이 끝났으니 인풋 박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인풋 박스는 메시지 박스와는 반대로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장되는 값이 텍스트 문자 자체로 저장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 박스는 사용 방법이 이렇게 변수명이라는 거를 앞에 적어주고 그 뭔가 그 텍스트를 우리가 넣었을 때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앞에다가 변수명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변수명, 그리고 등호, 인풋 박스, 뭐 메시지, 제목, 그리고 뒤에는 뭐 위치 조정이랑 뭐 이런 기본 값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두 가지만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써있죠. 연습 문제. 직접 실행창에서 인풋 박스 함수 호출하는 방법. 자, 여기서요. 변수명이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 변수를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저장하는 창고 이름을 제가 name이라고 지었어요. name에다가는 인풋 박스로 이름을 입력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자, 얘는 지금 메시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얘는 메시지 창의 제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박스가 뜨면서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한 창을 이렇게 다시 띄워볼 겁니다. 자, 인풋 박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요. 창이 이렇게 뜨죠.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넣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누르면 일단 원래 창으로 돌아와요.
제가 확인이 떴을 때 혹은 네임이 그 이름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라고 얘기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이름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받은 이름을 메시지 박스를 사용해서 결과로 띄워 볼게요. 메시지 박스 그리고 네임이라고 쓸 거예요. 일단 이 네임이라고만 쓰면요. 위에 받은 내용을 여기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띄워줍니다. 엔터 쳐볼까요? 제가 입력했던 제 이름이 떴죠? 그리고 확인. 이 뒤에는 이제 꾸며주는 말들로 end를 붙여서 이렇게 덧붙여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임이 뜨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뜨고 싶냐면 누구누구 씨 환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이 문구를 붙여주면요. 엔터를 쳤을 때 누구 씨 환영합니다. 이렇게 뜨죠. 자, 혹은 뭐 다른 말로 바꿔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미사역으로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